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님,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예, 지난주에는 핵실험을 하더니 오늘 아침에 또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성공적으로. 네, 얘들이 불안불안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외신이나 외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꼭 전쟁이 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안에서는 우리는 하도 이제 만성이 됐죠. 예, 그렇죠. 뭐 또 쌌나 봐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또 쌌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아, 이게 진짜 전쟁이 이번엔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불안감이 조금씩 사실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도. 워낙 우리가 익숙해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번 텐션은 꽤 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난다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부동산 같은 거.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예, 뭐 지금 강남의 높은 집값이 막상 전쟁이 나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미사일 쏘는데 지금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요. 자, 어떤 일이 생겨도 부동산 뉴스 브리핑은 계속 진행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남 재건축 속속 반등, 분당 인천 상승 지속, 파리 충격에서 회복.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소문 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기, 분당 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와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 우려 등의 이유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와 그리고 향후 예고된 정부 대책 발표 등을 감안하여 다음 달까지는 큰 폭의 변동 없이 거래가 한산한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5주 동안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지 그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이 마이너스 0.01이었는데 드디어 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0.01로 네.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어떤 이유를 들 수 있냐면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가 이제 좀 충격을 이미 오랜 시간 받았으니까 하락세가 좀 둔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사철에 실수요자가 매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강남권을 조금 자세히 보자 그러면은 네. 송파구가 우리가 지난주에 기사 전해드렸잖아요. 네. 잠실주공 5단지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0.09%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사실상 통과라는 그렇죠. 표현이 맞겠죠. 사실상 통과. 네. 예. 그리고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은 하락폭은 좀 낙폭을 줄였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비강남권에서는요, 구로구가 0.1%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네. 그 이유는 그동안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네. 직장이 이제 디지털 밸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직장과 가까우니까 실수요자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네.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있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음에도 상승을 했어요.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상승폭 자체는 줄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매매가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사실 이런 매매 지표로 나타내려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돼야 되는데 거래 개수가 작아서 이게 안 되는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호가를 낮추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다주택자는 전체적으로 관망세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 한 개의 지표를 가지고 뭐 충격에서 회복 내지는 뭐 하락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또 올해는 추석이 유난하게 또 길죠.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해서 열흘 동안 온전하게 쉬는 업체가 맞아요. 그리고 또 많더라고요. 앞뒤로 또 거래 안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추석 들어가기 한 3, 4일 전부터 거래 안 되고 추석 갔다 와서 막 집 보러 다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추석 갔다 오면 또 3, 4일 동안 거래 안 되고 하면 실제로 한 3주 이상이 거래가 묶인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나면 또 10월 달에 지금 예고된 대책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올 예정이고요. 네. 원래 9월 중순에서 10월 추석 이후로 밀렸고요. 그리고 또 주거복지 로드맵도
9월 말에 발표를 한다 하니 네. 그런 대책들이 있으니 지금 9월과 10월의 거래는 거의 뭐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에 그런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걸 뭐 반등이다, 계속적인 하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눈치 보기 장세가 네. 최장 한 2달까지도 지속될 수 있겠네요. 8월도 사실은 눈치 보기 장세로 보면은 지금 8, 9, 10월 3달 동안이 눈치 보기 장세였다. 진짜 상승 내지는 하락을 가르는 시장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월 말 이 정도 수준 되면 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여파에 대한 두 가지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가 안 팔려요. 이사철 옛말, 거래량 뚝. 파리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러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 절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처절하네요. 그래프 네, 보니까.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12일 기준으로요. 8월보다 무려 54.7%가 감소했고요. 네. 작년 9월 거래량보다는 40%가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실거래 신고를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렇죠. 보통 한 60일 이내에 하다 보니까 이 거래량조차도 7월, 8월 이때 거래한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 60일 동안의 그렇죠. 거래량이 반영된 실제로 거니? 순수하게 8월, 9월의 거래량은 훨씬 더 이것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전에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거래가 멈춘 상태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 투자적인 어떤 수요가 이미 끊겼고 네. 그리고 실수요마저도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물러서면서 그렇죠. 또 매도인들은 그렇다고 호가를 낮추지 않는 상태니까 전형적인 서로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 하나 볼까요? 잠실 5단지 일주일 새 1억 업, 파리 대책 전 원상 복귀. 파리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하락세로 돌아섰던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매매가가 가파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50층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건축 심의를 통과한 후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파리 대책 직전의 고점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5일에 신고된 실거래가가 15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최저 호가가 16억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른 건 아니죠. 16억은 호가니까. 네, 15억은 실거래가고 16억은 호가니까 뭐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심의에 사실상 통과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6억 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어차피 재초안도 피하지 못하는 단지인데. 그런데 올해 잠실주공 5단지를 살펴보면요. 네. 예를 들면 2월 달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11.3 대책 이후 조정을 보이다가 네. 2월 달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5월 달에 상승을 했는데 그때마다 상승했던 이유가 다 올해 말 재초안을 피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6월, 7월에 들어가면서 건축심의가 계속 밀리면서 실제로 올해 말 재초안 피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초안을 피하는 이유로 해서 상승을 했으면 재초안을 피하지 못하면 그 상승폭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요.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14억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단기간에 거의 2억을 뭐 아직까지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억대로 출렁출렁하니까 한 달 사이에 막 한 2억 정도를 지금 회복을 하니 못하니 뭐 이런 상황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강남권 단지에 비해서 진폭이 상당히 커요. 그 이유를 보면은 최근에 1, 2년 사이에 투자 수요가 많이 가세를 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보다는 투자 수요들이 많이 가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너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요다 보니까는 악재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면서 물건을 내던지고 또 좋은
이슈가 딱 생겨버리면은 와 이거 드디어 가는구나 하면서 또 달라붙고 이런 현상 때문에 가격 자체가 지금 왜곡돼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생기는 게 잠실주공 5단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이 설계원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사실상 심의 통과가 그 설계를 국제현상 공모를 그것도 해야 하라고 되고요. 했잖아요. 그것도 네. 해야 되고 대치 음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국제현상 공모가 기간이 꽤 걸리죠. 기간도 걸리고 금액도 엄청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선반영 여부는 뭐 다른 단지들이 더 강남권도 20매덕씩 간다라고 네. 하면 예, 뭐 그 가격 보면서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네. 그 여부는 전체 부동산 시장과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호재든 악재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 잠실주공 5단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엠플렉스님, 네. 지난주에 아시죠? 대우프루지오 서밋과 롯데건설의 수주전이 있었죠. 아, 네네. 결국은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셨던 대우프루지오 서밋이 그 압도적인 표차로 30표면 압도적인 표차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압도적인 표차로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반포 DH 클래스트 구반포 주공 1, 2, 4주구에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의 반포 DH 클래스트에서 역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한테 광고를 하시면 불패 신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광고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100년의 가치는 단 하나의 브랜드만이 누릴 수 있다. 반포 1단지. 한 세기를 빛낼 가장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는 날. 세상은 귀하께서 선택한 DH 클래스트에 가장 아름다운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여 오신 귀하만을 위하여 이제 현대가 움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건축 분양권 거래 절벽. 그래도 끄떡없는 집주인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양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상 거래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경제 상식과는 달리 급할 것이 없는 집주인들의 버티기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금 전 기사에서 기존 주택들의 거래량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분양권 거래량은 사실 더 처참할 정도예요. 그래서 파리 대책 이전의 한 달간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파리 대책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무려 78.9%, 약 한 80%가 줄었고요.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됐잖아요. 네. 강남 4구는 무려 93.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 그냥 거래가 안 됐다라고 해도 무방할 네. 정도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파리 대책 이후에 현재까지 분양권 거래가 단 2건이에요. 그러니 뭐 그냥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무방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움직이진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엠플렉스님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던 것들은 다 중도금 대출이 이미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 자금을 갖고 있고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공될 때까지 그냥 계속 들고 그렇죠. 가도. 준공될 때까지 그냥 들고 가면,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그런 조짐이 있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그걸 판다고 하더라도 그거 팔아가지고 뭐해?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권 가격을 낮출 이유가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거래가 네.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양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막상 준공이 되면은 더 이상 분양 10% 갖고서는 10% 자금 갖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 시점이 되게 되면은 나머지 90%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메꿔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그건데요. 분양권 상태일 때는 그냥 그렇게 버티시면 돼요. 네. 문제는 뭐냐면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를 놓던 내가 입주를 하든 그 돈을 메꿔내야 되는데 네. 이제 대출이 막히고 그리고 강남권의 대규모 입주들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는 전세 금액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게 되면 돈을 메꿔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분양권도. 두 번째로 또 하나 분양권은
현재 상태로는 갖고 있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눈치 보기 장세인 거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양권이 뭐 쏟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단지 아직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치 보기,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가 한 번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는 분은 다시 그거를 팔지를 못하니까 입주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실수요자에게 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니 매수자들은 당연히 뭐 어떤 투자용 상품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실거주를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꺼리는 거고, 매도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태여 싸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한 발 물러서 있는 거고, 그런 상태가 분양권에서도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분양권 시장 역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